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개인택시의 영원한 숙제, 영원한 수건, 몇십 년 동안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던 그 숙제, 개인택시 부재 해제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이것이 개인택시 부재 해제가 완전 폐지일까 해제일까가 관건인데요. 완전 폐지가 되어야 진짜 숙제가 풀린 것이 되겠죠. 또 이 시장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것보다 가장 큰 관문인 법인택시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 코로나 이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기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택시에 기사들이 모자르니까 차는 남아돌고, 그래서 폐업하는 법인택시들도 늘어났습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없어서 세워져 있는, 법인택시 회사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이 많은 택시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없어서 이 마당에 빈택시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운전할 기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법인택시들은 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요? 그냥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다 이렇게 기사들이 떠났을까요? 생각해 한번 해볼 문제입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승객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회사의 산학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거나, 그나마 동결해 준 곳은 저 회사 그나마 괜찮은 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손님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을 법인택시 기사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은 법인택시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그만큼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택시 기사들은 산학금을 내고 가져야 할 부분, 이 수입이 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산학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급여에서 제하고 100만 원도 못 되는 그런 수입 때문에 결국은 호황, 이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더더욱 호황이 된 이 음식 배달로 더 많이 간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은 이 법인택시 회사에서 그 아픔을 법인택시 기사들과 같이 나누려고 했다면, 그만큼 기사들이 손해보는 만큼 법인회사도 손해 좀 보면서 했더라면, 그 기사들이 과연 물론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떠나갈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법인택시 회사도 그렇게까지 아픔, 마이너스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떠나갈 정도로 아픔을 같이 나누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기사가 없으면 없었지 손해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인택시 리스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리스제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우리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법인택시 리스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그 개인택시를 사지 않고 이 리스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인택시 기사님들 대부분이 법인택시 리스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법인택시 리스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법인택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리스제를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기사가 모질라거든요. 근데 차라리 기사들을 수급해오기 힘들고 자꾸 유입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리스라도 주면서 이 빈택시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제 도급제죠.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라는 것을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 샌드박스는 아주 뭐 첨단 기술력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직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상은 이게 이 샌드박스 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두 군데서 합의는 본 거지만 일단 국토부에서는 합의한다고 했으니까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간적 소요는 당장 리스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아의 이 전기 자동차와 그 다음에 그 전기 자동차의 안면 인식 수술, 안면 인식 그 방법을 통해서 기계 다 설치해야 되고, 일단 법인 회사에서는 지금 놀고 있는 이 소나타들, K5들 이런 차를 가지고 리스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전기차를 다시 또 구입을 해서 거기에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최소한 1년 정도, 제가 볼 때는 1년도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힘들고요. 내년에나 가능한 건데, 정말로 아무나 이 리스제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나 정말로 리스제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예전에 불법 도급 택시처럼 정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철저한 개인정보, 그 다음에 정가 기록, 이런 것을 검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법인택시 1년 이상, 2년 이상, 경력 이상자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의 야간 구조처럼 저녁에만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1차제를 타는 거와 같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리스제를 하게 되면 보험료니 가스비니 카드 수수료니 이런 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인 1차제와 리스제의 차이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인택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산학금만 내면 가스든 보험비든 이 유지비는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이 산학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만, 이 리스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 1인 1차제를 타는 그 산학금, 기준금, 이게 만약 한 5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500만 원 안에 이 기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게 들어가는 급여, 그다음에 가스비 이런 것을 다 뺀 나머지, 그러니까는 보험비라든가 차량 구입비,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법인택시 리스제가 굳이 이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우리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금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냐? 전액관리제니 완전 월급제니 아니면 다시 산학금제로 돌아간다느니, 이런 법인택시 기사 처우 문제에 지금 촉각이 있는 거지. 또 서울시가 지금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향후 1년간 산학금 올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사실상 법인택시 리스제엔 관심이 없습니다. 법인택시 리스제에 관심 있는 것은 법인택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인택시 기사들 크게 관심 없고요. 이것을 맞바꾼 개인택시 부지 해제와 맞바꾼 이 법인택시 리스제는 결국은 법인 회사들만 좋아지는 경우가 됐다. 결국은 개인택시 사장님들 이득 보고 법인택시 회사가 이득 보고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봉이 되었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